자, 오늘 우리 왜 이 자리에 모인지 알고 계시죠? 네. 자, 노동법 혹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네. 그래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좀 전에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학, 영어 교육보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바로 이 어떻게 보면 교육이 노동법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노동법을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알바 지금 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알바? 아무도 없군요. 앞으로 알바를 하겠다 계획 중인 친구. 네, 어떤 알바 할 계획이에요? 네. 상하차요. 뭐요? 상하차. 오, 그럼 마무차 택배 상하차. 와, 그럼 이미 지금 계약이 돼 있나요? 아니요. 생각 중. 신청만. 와, 대단하네요. 만만치 않을 텐데 여튼.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노동법을 공부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바다에 빠졌어요. 그럼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살려면 뭘?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자, 저는 노동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필요한 수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 수용법. 그게 뭐다? 바로 노동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생존 수용법인 노동법 공부를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과 인권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진재영 노무사고요.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나중에 궁금하다. 그럼 나중에 저한테 전화하고 찾아오세요. 내부에 가면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제 사무실. 네.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이제 올해로 19년 차 노무사입니다. 와, 많이 됐어요. 내년 20년입니다. 제가 20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제 두 딸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생겨가지고 일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자, 누구예요? 수지 누나. 수지 누나죠? 수지 누나도 어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광주 선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연예인을 선택하지 않고 광주의 선배인 수지 누나를 선택했는데, 자, 수지 누나가 여러분께 지금 물어봐요. 뭐라고? 청소년의 노동인권 현실이 어떠한지. 자, 한번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여러분 최저임금이 뭔지 알아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상품을 많이 가져왔어요. 네. 자, 이게 뭐냐? 안에가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직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시가 10만 원이에요. 시가 10만 원. 궁금하죠? 자, 정답을 맞춘 사람은 이걸 드리겠습니다. 8개밖에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최저임금 뭔지 알아요? 알아요? 좋아요. 핸드폰 보시면 안 됩니다. 자, 2023년 올해 최저 시급이 얼마입니까? 목소리 제일 큰 친구. 네. 9,620원이요. 와, 맞췄습니다. 정답. 자, 박수. 자,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개봉하면 안 됩니다. 개봉해 버리면 환수예요. 알겠죠? 개봉하면 안 돼요. 왜? 다른 친구들이 너무 갖고 싶어 손절할 수 있으니까 절대 개봉하면 안 됩니다. 시가 10만 원이에요. 자, 좋아요. 얼마라고요? 올해 시급이? 9,620원. 좋아요. 그러면 내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는 친구. 내년. 네. 9,860원.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핸드폰 본 거 아니에요? 네, 맞췄습니다. 와.
우리 조대부고 친구들 상당히 똑똑한데. 자, 좋아요. 여튼 여러분, 자,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청소년 중에 2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데요. 진짜 문제 많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12년 전인가 선생님의 동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저한테 졸업하고 꽤 지났죠.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의 사연이 뭐냐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알바가 자기를 고소했다는 겁니다. 노동청에다가. 이 친구가 당시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냐면 편의점을 8개를 하고 있었어요. 돈 많겠죠? 편의점을 8개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근로계약서를 2장을 씁니다. 이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에다가는 당시의 최저임금인 그 당시 아마 6,000원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최저임금 6,000원으로 쓰고 다른 한 장에는 얼마로 쓰느냐? 4,000원으로 쓰는 거예요. 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에요. 위반이죠.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사인을 받냐면 근로자 본인이 자청하여 4,000원을 받기로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각서까지 받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알바 친구가 이 사장님을 노동청에 신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온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야죠. 자, 그렇죠. 자, 근로자가 자청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했을 때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죠. 빨리 지급하고 합의해라. 네. 여튼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들, 알바생들 조사를 봤더니 약 24%가 임금을 못 받고 떼인 경험이 있다라고 조사가 됐어요. 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주휴수당. 네. 좀 더 우리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로를 시작할 때 가장 뭘 먼저 써야 되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실태를 조사했더니 10대들 중에 알바생 중에 15%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자, 우리 친구 근로계약서 썼었어요, 그때? 좋아요. 요즘 많이 달라졌죠. 네, 자, 이게 또 현실입니다. 그 다음 또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 고교 알바생 중에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조사가 얼마나 됐냐? 10명 중에 4명이 성희롱 피해자라고 조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것부터 더 심각한 건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에 7명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7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 들어봤나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도 10명 중에 7명은 나타납니다. 자, 근데 여튼 알바생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태를 잠깐 봤고요. 자, 여러분 헌법 혹시 본 적 있나요? 헌법? 본 적 있어요? 네, 좋습니다. 헌법 32조를 우리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3항에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그 정한 법률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봤나요? 무슨 법? 근로기준법입니다. 네. 자, 헌법에서 근로기준을 정하고 그걸 정한 게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보장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제5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네. 오늘 그래서 살펴볼 내용이 뭐냐? 이 헌법 제32조
제5항이 있는 내용을 그리고 이 3항이 있는 내용을 오늘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청소년 노동인권 10계명으로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10계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알바하실 때 또 취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봐볼게요. 자, 노동인권 10계명 제1계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 뭐죠? 근로계약서 쓰기. 좋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근로계약서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알바를 한다, 취업을 한다. 그럼 이걸 쓰게 됩니다. 자, 이건 표준 근로계약서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서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 기간, 그리고 내가 일할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휴일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임금. 자, 임금은 내가 시급제이면 시급을 쓰고 월급제이면 월급을 써요. 그 주급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잘 아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받죠, 임금을? 뭘로? 주급제. 주급을 얼마 받는지 아세요? 네? 제가 알기로 주급 3억인가? 그 정도 되죠. 네, 매주 한 3억 정도 받아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튼 임금은 시급, 1급, 월급에 따라서 표기를 하면 됩니다. 자, 시급이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연차휴가, 그리고 교부에 대한 사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뭘로 작성해야 된다? 뭘로? 서면. 여러분, 어떤 사장님들은 서면으로 일부러 작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나중에 말을 바꿔버립니다. 자, 시급을 10,0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9,700원이라고 말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쓰시도록 해야 되고, 사장님이 서면으로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서면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한 분은 누구한테 줘야 되죠? 누구한테? 나한테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 뭐에 처해진다? 벌금형. 여러분, 과태료가 아니에요. 벌금이에요. 자,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아는 사람. 이제 문제 나갑니다. 뭐죠? 빨간 줄 끄이냐? 빨간 줄. 뭐 빨간 색연필로 줄 그어요? 네. 좋아요. 벌금형은 형사처벌. 뭐가 됩니까? 전과자가 됩니다. 네, 우리 친구 아주 똑똑하네요. 자, 과태료는 뭐예요? 주차 위반, 신호 위반을 한다. 그러면 그냥 돈만 납부하면 끝나는데, 형사처벌은 사업주가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전과자가. 그래서 노동법은 처벌이 상당히 셉니다. 네. 자,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그리고 여러분, 자, 지금 혹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만 19세 이상이 되었다. 아무도 없죠? 없죠? 자, 우리 노동법은 만 15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사이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의 동의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일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하지만 만 18세 이상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근로계약서는 뭘로 써야 된다? 서면. 한 분은 누구에게 줘야 된다? 반드시 근로자에게. 자,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할까요?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그렇죠. 채용 당일. 일하는 바로 그 당일에 작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혹시 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사람 없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계약서까지 받고, 대신 여러분,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금지 업종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떤데? 단란주점. 혹시 단란주점에서 일해 본 친구 없죠? 자, 그리고 숙박업, 판매업, 제조업, 소주방 호프집 이런 데서는 일할 수 없어요. 또 어디? 교도소. 교도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자, 여튼 이런 업종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걸 위반하면 사업주는 처벌이 상당히 셉니다. 네, 3년 이하의 징역. 여튼 여러분 이런 데서는 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계명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최저임금을 확인하라. 올해 최저임금 얼마나 그랬죠? 9,620원. 내년은 9,860원. 자, 최저임금도 위반하면 사업주가 상당히 세게 처벌을 받아요.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의 근로수당 받기. 자, 여러분 시간의 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아는 사람? 자, 앞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아, 네, 맞췄습니다. 박수. 여러분 이렇게 빨라야 돼요. 네. 자, 시간의 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연장 근로. 두 번째는 야간 근로. 세 번째는 휴일 근로. 자, 그럼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연장 근로는 뭘까요? 그렇죠. 만약 내가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12시에요. 밤 12시가 아니라. 근데 1시간을 더해버려요. 그럼 무슨 근로예요? 그게 연장 근로입니다. 그러면 몇 배를 더 받아요? 1.5배를 더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연장 근로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1시간이라도 초과해버리면 무슨 근로다? 연장 근로. 그때는 1.5배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야간 근로는 뭘까요? 그렇죠. 밤에 일하는 거예요. 밤 몇 시부터?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입니다. 이때 일하면 이때 1시간만 일해도 몇 배가 추가될까요? 이때도 1.5배. 자, 이게 여러분 야간 근로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야간에 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휴일 근로는 어떤 근로일까요? 휴일에 빨간 날. 자, 5월 5일, 또 성탄절, 석가탄신일, 각종 선거일, 이럴 때 일하면 무슨 근로다? 휴일 근로.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그럼 만약 12월 25일 성탄절에 이제 알바를 시작해요. 내가 그날 일했다. 내 일당이 그날 3만 원이다. 그러면 이날 일하면 일당이 얼마가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 자, 우리 가운데 얼마요? 아, 아직 아닙니다. 땡. 자, 일당이 3만 원인 친구가 성탄절 유급 휴일에 일을 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일당이 얼마가 될까요? 네? 얼마요? 6만 원. 아닙니다. 자, 네. 6만. 왜요? (2.25배) 아, 땡. 거의 이제 비슷해집니다. 네. 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휴일 근로 할 때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혹시 마지막 기회 없어요? 자, 휴일에 일을 하면 임금의 2.5배를 줘야 됩니다. 몇 배를요? 2.5배. 자, 그럼 3만 원에 2.5배면 얼마예요? 7만 5천. 일당이 10만 원이면 얼마? 25만 원이 됩니다. 네, 25만 원. 아시겠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사업주가 1.5배만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몇 배를 줘야 된다? 휴일에 일하면 2.5배. 10만 원이면 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5인 이상은 50%가 더 붙어요. 2.5배. 근데 5인 이상이 아니면
그냥 2배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법정 근로 시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한 주에 35시간을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넘으면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걸 넘기려면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하루에 1시간, 한 주에 5시간까지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연장하면 몇 배를 더 준다 그랬죠? 연장하면 1.5배를 더 줘야 됩니다. 네, 좋아요. 넘어갈게요. 어때요, 여러분? 노무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바를 했는데 휴일 근로수당을 2.5배를 못 받고 1.5배밖에 못 받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노무사예요. 아시겠습니까? 나 이런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직업이 누구냐? 바로 노무사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매력 있는 직업인가요? 네, 나중에 대학 가시면 한번 관심 있게 노무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또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잠깐 제가 소개할 때 외국인 노동자를 얘기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상당히 많죠. 지금 대한민국에 한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일하는 사람들 15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네, 150만.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엄청난 사람들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한번 내보죠.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이 똑같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확실합니까? 네. 저거 내기 할까요? 네. 자, 틀리면 저한테 10만 원 주기. 네. 와, 좋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한데. 근거는?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사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여기 설마 사회 선생님 안 계시죠? 사회 선생님 안 계시죠? 자, 여러분 다 들으셨죠? 1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가 맞으면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자, 정답은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따 계좌번호 알려주고 갈게요. 자, 그럼 또 문제. 그러면 불법 체류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까? 네, 이번엔 내기 안 할 거예요. 자, 불법 체류자도 똑같이 적용돼요.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똑같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튼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 위해서도 노무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셔서 한번 노무사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네. 자, 여기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 여기 보셨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오늘 일했는데 연장 근로도 해버리고 거기에다가 야간 근로까지 또 해버린 거예요. 이제 답이 나와 있구나. 자,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알바 친구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죠? 근데 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야, 식당이 너무 바쁘다. 그래서 오늘 2시간만 더 해달라. 그럼 8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12시, 자정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연장 근로가 있나요, 없나요? 몇 시간? 2시간. 좋아요. 거기에다가 야간 근로는 있어요, 없어요? 몇 시간? 와, 우리 조대부 친구도 정말 똑똑하군요. 자, 보셨죠? 그러면 연장이 2시간 적용되고 또 뭐가 적용되죠? 야간까지 2시간. 그러면 이때 자, 우리가 좀 전에 연장 근로를 한 몇 배를 줘야 된다 그랬죠? 1.5배 더 줘야 된다 그랬죠. 야간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때
연장과 야간이 중복된 이 2시간에 대해서 1.5배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0.5배를 또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중복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급 100%에다가 연장 가산 50% 해주고 또 뭐까지? 야간까지 50%더 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 시급이 10,000원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래요. 그 2시간은 20,000원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몇 인 이상 사업장? 몇 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알바할 때 되도록이면 몇 인 이상 사업장 가서 일하는 게 좋겠어요? 몇 인? 그렇죠. 5인. 5인 미만 가면 이 50%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100%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 공부하러 온 친구들은 여러분 엄청 행운의 사나이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알바를 한다. 되도록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나라는 5인 미만은 너무 소규모니까 이런 노동법을 폐지시켜줘요. 그 사업주들을 배려하는 차원인데 하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네 번째 개명 보겠습니다. 네 번째 뭐죠? 주휴수당 받기. 아까 우리 친구. 네. 주휴수당을 어떻게 못 받았어요? 그냥 그 사장님이 할머니여가지고 사장님이 할머니였어요. 계산을 못한다고. 계산을 못 하겠다고. 아, 이런 계산을 못 하니까 주휴수당을 안 주겠다.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안 받았어요. 귀찮아서 안 받았어요. 아, 네. 말싸움하기 싫어가지고. 아, 말싸움하기 싫어서. 네.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우리 친구가 아마 할머니를 배려한 경우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주휴수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휴수당이 뭘까요? 주휴수당 아는 사람? 손 들고. 자, 사회시간에 배웠나요? 보니까 사회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다 졸고 이 친구만 수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주휴수당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매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시 네. 추가로 1일분의 나는 너무 똑똑히 잘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이걸 보고 읽고 있었군요. 네, 자 여러분 주휴수당이 상당히 중요한 수당인데 제가 여러분께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내가 이제 알바를 시작합니다. 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월, 화, 수, 목, 금 5일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5일 동안 뭘 해야 된다? 조건이 뭘 해야 된다? 개근을 해야 돼요. 하루라도 결근을 내버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아요. 자, 첫 번째 조건. 내가 5일 일하기로 했으면 뭘 해야 된다? 개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3일 일하기로 했다면 뭘 해야 된다? 개근을 해야 돼요. 결근하면 못 받아요. 자, 밑에 중요한 거. 내가 3일 일하기로 했으면 3일만 수당을 받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 하루 진금을 더 줘요. 보너스입니다. 와,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좋죠. 3일을 일했는데 하루치 보너스를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 주휴수당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아니 3일 일했는데 왜 내가 4일 진금을 줘야 돼? 이게 상당히 불만이에요. 근데 우리 법은 3일을 일하더라도 개근을 하면 하루치를 더 줘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주 몇 시간? 몇 시간? 15시간 일해야 돼요. 자, 그럼 봐보세요. 3일 일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한다. 한 주에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바할 때 여러분 조건을 정확히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자, 주말만 알바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토일. 근데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이면 한 주에 몇 시간이에요? 그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아요. 자,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8에 16 있어요.
자, 이 차이 아시겠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주유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 그 할머니 찾아가서 이거 알려주세요. 사진 찍어다가. 주유수당 계산하는 거 여러분 엄청 쉽습니다. 자, 내가 만약 한 주에 20시간을 한다. 그럼 뭘로 나누면 된다? 분모. 뭘로? 5로 나누면 돼요. 우리 일반 노동자가 주 5일 근무를 하죠. 그래서 5를 대입해서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내 근로시간이 분자가 되고 20시간. 이걸 뭘로 나눈다?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평균이 얼마죠? 4시간. 여기에다 내 시급을 곱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내 주유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주유수당이 맞는지, 그럼 또 이럴 수 있죠. 이번 주는 15시간, 이번 주는 25시간, 다음 주는 또 22시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매주 계산하면 돼요. 매주. 쉽죠?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금방 끝나갑니다, 여러분. 자, 10계명 5번째. 뭡니까? 연차 유급휴가 사용하기. 이건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 제가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차휴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연차휴가. 자, 여러분들 아빠, 엄마도 다 지금 일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쉬는 날. 그래요, 쉬는 날이에요. 대한민국 노동자는 쉬는 날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장 반가운 날이 언제냐? 휴일이나 휴가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연차휴가예요. 연차휴가는 1년 동안 내가 근무하죠. 그러면 몇 개의 휴가가 발생하느냐? 15개가 발생합니다. 15일. 그럼 15일 동안 여러분 뭘 하느냐? 쉬어요.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 그래서 그럼 알바생도 연차휴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조건이 뭐냐? 자, 이걸 보십시오. 조건. 내가 만약 1월 1일부터 일을 한다. 한 달간 하고 그 다음 달 하루라도 더 재직을 하면 연차가 1개가 발생합니다. 돈을 받고 쉬는 날이에요. 이게 연차휴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1월 1일부터 1년을 채우고 내년 1월 1일까지 재직을 한다. 그러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돈을 받고 쉬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어려워지니까 자, 이런 게 있다. 중요한 건 뭐다? 5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내가 휴가를 못 쓰면 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연차수당이에요. 자, 이 정도만 우리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보겠습니다. 뭐죠? 퇴직금 받기. 사실 여러분 엄마 아빠도 열심히 직장을 다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뭐 받으려고? 퇴직금 받으려고. 나중에 퇴직금 받아서 노후 자금도 쓰고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등록금도 주고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자금도 주려고 열심히 힘들어도 사표 안 쓰고 회사를 다녀요. 자, 뭘 받기 위해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자, 근데 여러분, 자, 퇴직금은 그래서 이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자, 얼마를 재직해야 된다? 365일 이상을 재직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364일 재직하고 그만둬버리죠. 퇴직금 못 받아요. 알바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식당에서 1년간 일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며칠 재직? 365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매주 몇 시간 이상? 그렇죠. 이건 아까 좀 전에 봤죠. 주휴수당과 똑같아요.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우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퇴직금액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 한 달치 급여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년치가. 네.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또 중요한 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줘야 됩니다. 4대 보험을 넣지 않아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또 이런 사장님이 있어요. 너는 월급에다가 퇴직금을 미리 포함했어. 안 주겠다. 이건 여러분 인정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이런 피해를 입는 알바생들이 많아요.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시급에 퇴직금 들어가 있어? 너 월급에 퇴직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퇴직금 안 줘도 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퇴직금은 내가 퇴직한 날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는 줘야 돼요. 지나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휴게 시간 보장. 우리 수업하면 휴게 시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대한민국 노동자도 계속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줘야 돼요. 자, 어떻게 된가 볼까요? 4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면 중간에 30분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8시간 이상 일하면 중간에 뭘 줘야 된다? 1시간 이상을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자, 휴게 시간은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네, 무급이 원칙입니다. 돈 못 받아요. 그래서 보통 휴게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많이 대체를 시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좀 생소하죠? 여러분이 나중에 근무하다 보면 억울하게 해고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자,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그걸 무슨 해고라고 한다? 부당해고라고 그래요. 자, 이럴 때도 노무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무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당해고를 제기하고 다시 복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고는 서면으로 사장님에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래서 서면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30일 전에 안 하면 한 달 진금을 근로자에게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 4대 보험이 뭔지 아세요? 4대 보험. 4대 보험이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네. 자, 우리 사회 시간. 2개밖에 모르는데. 2개 뭐? 상해, 상해, 고용, 산재, 산재, 고용. 네. 그 다음 또 뭐요? 네? 건강. 아, 정답 맞췄습니다. 박수. 와. 3세판. 자, 여러분 4대 보험이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 이렇게 4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4대 보험을 왜 가입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건 상식이에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이 사회복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대 보험은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그럼 하나씩 봐볼까요? 자, 국민연금 왜 넣죠? 우리 노후에 자금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건강보험 왜 넣습니까? 다치거나 질병으로 수술한다. 그럼 어디서 지원받아요? 건강보험에서. 여러분 암 수술한다. 돈 많이 들죠? 근데 우리나라 거의 95% 이상 지원이 됩니다. 이거 정말 훌륭한 보험이에요. 그렇죠? 정말 훌륭한 보험이에요. 다른 나라들, 미국 같은 데는 돈 있는 사람은 다치거나 아파도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술하기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건강보험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고용보험은 왜 가입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일하다가 실업될 수 있죠. 그때 뭘 받아요? 실업급여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 산재보험은 왜? 그렇죠. 일하다 다칠 수 있죠. 자, 여러분 문제 내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 내가 오늘 알바를 하러 출근을 합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 길에 택시와 충돌해 버렸어요. 그런데 심하게 다쳤어요. 자, 산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됩니다. 왜요? 알바를 가다가 다쳤기 때문에. 정말 가능해요? 네, 됩니다. 네, 맞았습니다. 정답. 와, 박수. 자, 여러분 산재 보상이 왜 정말 중요하냐? 봐보세요. 이건 우리 부모님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내 아빠가 일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만약에 사망했다고 해봐요. 그럼 가족들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의 경우에 산재 인정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출퇴근 중에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 당하죠. 산재가 다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내가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는데 뇌경색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산재 보상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경우도 산재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대 보험을 넣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4대 보험을, 이런 보험들을 민영화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런 데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자, 이런 걸 만약 민영화하면 어떻게 돼요? 비싸지죠. 자, 지금 현재 이 4대 보험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든 사회보험이에요. 돈이 있건 없건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서로 품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도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중요한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그러면 알바생도 4대 보험에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자, 일단 4대 보험 조건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월 60시간 이상자는 다 의무 가입이고요. 월 60시간이 안 돼 버리면 이제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알바생 특히 월 60시간 미만이 많아요. 하지만 월 60시간, 즉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쭉 일해버리죠. 그때는 고용 산재를 반드시 가입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알바할 때 주 15시간이 안 되지만 3개월 이상 일한다. 고용 산재 보험 넣어달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 우리도 일하다 다칠 수 있잖아요. 꼭 해야 돼요. 선생님이 어떤 일을 봤냐면 한 5년 전인가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송정리에 있는 치킨집에서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친구예요. 자, 여러분 이제 조대부고죠. 그 친구는 특성화 고등학교 아시죠?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는 고3 친구였습니다. 홍모모 친구인데 이 친구 아버지가 지적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비도 보태고 해야 돼요. 아빠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 학교 수업을 마치고 송정리에 있는 송정역 근처에 있는 치킨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에 알바 주문을 받고 배달하러 나가요. 사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근데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과정에 차와 충돌해서 넘어지는데 뇌를 다쳐버려요. 네. 그래서 뇌사 상태가 돼버렸어요. 자, 헬멧도 안 썼죠. 여하튼 본인의 과실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산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아빠가,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작은 아빠가 이제 병원에 와서 상황을 보고 사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산재 보상 되도록 해달라.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조그만 치킨집이라 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도와줄 수가 없다. 자, 이 경우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돼요? 네, 됩니다, 여러분. 돼요. 자, 꼭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바를 하다가 다치더라도 만약 근데 사장님이 산재보험을 가입 안 했대요. 그럼 나도 가입이 안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라면 일하다 다치죠. 산재보험 미가입장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돼요.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청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잘 모르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도 되고 저희 같은 노무사한테 상담하셔도 됩니다. 자, 됩니다. 꼭 받으시기 바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주 15시간 미만이어서 내가 고용산재 가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산재 보상이 돼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로 나오네요. 자, 10번째 뭐죠? 산재 보상. 자, 이건 여러분 나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고 내 부모님, 내 친구, 내 가족 모두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사고, 부상, 또 질병의 경우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알아요? 근로자가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과실책임주의라고 그래요.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무슨 얘기냐? 과실이 있던 없던 보상을 해줘요. 산재 보상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기계를 다루는 알바를 하다가 졸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프레스 같은 기계에 손이 깔려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일하다가 잠을 자버린 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도 산재 보상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내 과실이 있어도 산재가 됩니다. 그 다음 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4대 보험 미가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퇴사를 하거나 폐업에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자, 몇 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 넘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다친 날로부터, 자, 기억하세요. 다친 날로부터 3년 이내, 질병을 판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걸 넘어버리면 보상 못 받아요. 자, 여기까지 받고 이제 시간 관계상 나머지 내용은 제가 혹시 필요하면 우리 여기 선생님께 나중에 자료가 이걸 좀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필요한 사람 나중에 이거 받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는 친구는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몸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여튼 앞으로 사회생활 해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 소중한 이런 인권이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